안녕하세요. 금요일을 무진장 좋아하는 금요일의 니터입니다. 네, 제가 카메라를 켠 이유는 뜨개를 하면서 제가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보고 저도 소통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켜봤고요. 원래는 되게 좀 단점이 많고 좀 못하는 게 많은 그 똥손이라면 똥손 니터예요. 반짝반짝거리는 금손분들 속에서 좀 같이 이제 저희 같은 똥손이나 동손들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전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이렇게 딱 켜서 우연히 제가 나왔다면 뭐 저한테 궁금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니터들이 궁금해할 만한 그런 컨텐츠를 한번 처음에 올려보려고요. 저는 지금 보그 입문반을 다닌 지 한 5개월째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뜨개는 3년, 그리고 대바늘은 2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막 독학하신 분들 되게 많고 젊은 분들 많더라고요. 저는 독학은 했지만 젊지도 않고 그리고 그렇게 막 엄청난 센스가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하는 속도가 평균 속도려니, 왜냐면 저는 직장 다니면서 이제 뜨개를 나름 유튜브 보면서 튜토리얼 보고 따라 뜬 거거든요. 그래서 막 되게 막 빨리 막 도안을 보고 뜨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저에게 5개월에 지금 보고 입문 과정 중에 있는데 그 어떤 과정이었는지 소개해 드리면 이제 저 같은 그런 대반을 보고 입문반이 도대체 뭔지 궁금해 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좀 밝아지지 않았나요? 너무 어두운 것 같아가지고 불을 좀 밝혀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공방 다니기 전에 뜬 옷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저스트 스웨터라고 그 숨니츠님이 그 풀었던 공짜 도안이에요. 약간 무료 도안 위주로 떴고요. 이거는 실은 구실에서 산 실과 이제 모헤어를 섞었는데 이 모헤어가 그렇게 좋은 모헤어가 아니었어요. 뭐지? 플라잉 타이거 코펜하겐이라는 선물샵, 소품샵이 있잖아요. 그때 100% 함량의 이제 털실을 팔았어요. 그때 산 모헤어인데 진짜 따갑거든요. 100% 모면 뭐합니까? 진짜 따갑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산 볼실이랑 그 이런 모헤어 실이 전체적으로 다 좀 망했어요. 이런 탑다운 이게 드롭 숄더를 그때 떴었고, 네, 제가 다음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이 옷이 이제 제가 공방에 가게 된 그 이유입니다. 그 뜨란대로 떴던 제 나름대로 뜨란대로 떴던 그 순니츠님의 도안에 있는 단델리온 가디건이에요. 무늬 자체는 굉장히 이쁘고 실은 솜솜뜨개에서 이제 샀던 콘사들을 이제 혼합해서 보면은 목 부분이 좀 이상하죠? 조금 길어요. 좀 길고, 왜냐면 여기가 좀 완성되니까 너무 넓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버튼 밴드가 막 그 뭐지? 헐크가 탈출할 것 같은, 이 갑옷에서 탈출할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의 옷입니다. 그 그러니까 여러 가지 디테일적인 부분이 해석하는 게 제가 이제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독학을 해서 그런가 아니면 제 자신의 그런 부족한 능력 때문인가. 그리고 제가 좀 타이트하게 일부러 뜨긴 떴어도 좀 안 예쁜 거예요. 제 몸에. 물론 제가 살을 한 5kg 빼면 이쁘겠죠? 그런 아쉬움도 있고, 뭐 이거는 제 몸의 몸뚱이의 문제니까. 근데 이제 이런 보면은 제가 팔이 좀 다른 몸뚱이에 비해서 좀 마른 편이에요. 그래서 팔 부분에 이제 자신감이 있어서 이렇게 팔통을 좁게 떠놨더니 우리 중학생, 초등학생 다니는 멀쩡 조카들도 되게 여기에 팔 집어넣고 기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감이 없고, 그리고 또
팔이 제가 긴팔 원숭이거든요. 키는 작은데 팔은 엄청 길어요. 그래가지고 또 길게 떠났더니 또 너무 긴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을 모르는 그러니까 도안대로 뜨는 것의 중요성을 제가 좀 그때 몰랐던 것 같아요. 보통 이 정도 팔이 한 짝이 나왔으면 풀어야죠, 당연히. 이거 어떻게 입고 다닙니까? 내복 같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꿋꿋하게 다른 쪽 팔도 완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거 막, 진짜 제가 뜬 것도 원망스럽고 제 몸도 원망스러운 이런 옷들을 자꾸 만들게 되는 거예요. 보면 뜨란 대로 분명히 떴거든요. 코스도 맞고, 뭐 단수는 제 맘이고. 그러니까, 뭐지? 왜 느는 것 같으면서도 안 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거는 6월의 솔님의 그 투데이즈 니트였나? 그 책을 사고 또 뜬 요크 스웨터입니다. 여기서는 까불지 않고 뜰한 대로 떴습니다. 나는 팔이 좀 살이 들지니까 팔을 얇게 하자라는 그런 무리수적인 생각 안 하고 그냥 여기서 뜰한 대로 벌룬형이 되게 정말 충실하게 뜨라는 만큼 떴습니다. 물론 이제 팔 길이나 몸 길이는 제가 이제 원하는 선에서 끝냈고 사실은 저는 아까도 보셨겠지만 목을 너무 길게 떴잖아요. 그러니까 목이 넓은 거를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코스를 6코스를 줄이기는 했습니다. 목을. 지금 제가 왜 보급안을 들어가게 됐는지, 선택하게 됐는지를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면 도안대로 떠도 뭔가 마음에 안 들고 그런 들인 시간과 노력에 비해서 너무 거두는 게 없는 거예요. 하게 됐습니다. 뭘 배우는지 간단히 말하고 말씀드리고 왜 좋은지 저는 좋거든요. 내가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게 되었다. 물론 제가 방금 그 옷이 아마 6월의 솔님의 베리오크 풀오버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물론 당연히 그 공방에서 뜬 건 아니에요. 왜냐면 보그 입문반에서는 그런 개인 작품을 하진 않고 정해진 그런 기술이나 무늬를 뜨게 하고 거기에 맞는 작품 보그 집에 있는 과제를 뜨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뜨면서 혼자 집에서 자유뜨기를 한 거죠. 이제 그런 보그를 배우는 과정 중에서 제가 뜨개를 하고 입었을 때의 만족도는 훨씬 컸어요. 그러니까 이제 추천이죠. 뭘 배운지 알려드릴게요. 처음 가면은 이런 무늬뜨기 스와치를 뜹니다. 당연히 요새는 또 제가 보급반에 가니까 다 처음 시작합시다 이게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제일 신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들 진도가 많이 나가 있으셨고 근데 그분들도 처음 대바늘을 뭐 다이소에서 나무 대반 막바늘 사가지고 뜨개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오신 분들은 아무도 없으셨던 것 같아요. 집에서 어느 정도 저처럼 이제 독학으로 뜨개를 하시다가 뭔가의 그런 각자의 목적을 갖고 뜨개를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당연히 처음 시작하는 이 스와치가 별로 즐겁지 않았어요. 돈을 버리는 것 같았고, 왜냐면은 이제 막 학생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배우는 학원비는 아깝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인이 뭐 내 돈이나 아니면은 뭐 가족 중에 돈벌이 하시는 분의 그런 카드를 긁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더 큰 부담이 되고 아깝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시간과 돈을 투자했는데 딱 다음날 이것만 뜨고 오면은 조금 허무한 거예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가서 2시간 하고 오는데요. 이런 개소리를 좀 들으면서 할 수밖에 없게 되겠네요. 걔가 짓는 걸 뭐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하여간 이런 무늬 스와치를 계속 뜨게 되는데 이런 무늬 스와치는 좀 특이해요. 그 도안을 보면은 그냥 도안만 보고 얘를 떠라 하면은 뜰 수 있을까요? 되게 이제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한 막 되게 어려워서 그렇다라기보다 그 도안을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라는 궁금증이 생기는 방법이거든요. 그 그림만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거에 공방에 도움이 됐습니다. 이런 다른 것들의 기본이 되는 베이직한 무늬들을 배울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별도 사슬이라는 거를 많이 이용해요. 코바늘로 사슬뜨기를 해서
첫 시작을 하고 끝낼 때도 버림뜨기 할 새로운 실을 걸어서 몇 단 그냥 자유롭게 뜬 다음에 그 실을 버려요. 본실로 이렇게 그 버림뜨기를 버림뜨기를 하면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잖아요. 그 뒷면에서 그 코들이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그 버림뜨기를 한 실이 예를 들어서 핑크색이라고 하면은 푸른색 실이 더 잘 보이는 거겠죠? 그렇게 하면서 겉뜨기, 안뜨기 실을 뭐 구분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뭐 돗바늘 마무리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런 테크닉이 기본인 것 같아요. 모든 도안은. 그리고 이런 것도 배웁니다. 진동을 파먹는다거나 아니면 배색 실을 이제 실을 이렇게 찝는 것도 배우고 그리고 목 파는 것도 배우고. 근데 목 파는 거는 사실 이제 유튜브 보면서 따라 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그식의 방법 같은 걸 배우면 그게 기초가 돼서 똑같이 응용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기본 능력이 길러지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부터는 그냥 뭐 제가 이론을 설명하는 거는 아니고 보그에서 배운 예를 들어서 목 부분을 파서 이제 올라가는 거, 어깨로 올라가는 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좀 신기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의 오른쪽 부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아래 가운데 부분이 이제 많이 파였잖아요. 거기가 목이에요. 그리고 왼쪽 어깨가 있죠. 그러면은 이게 계단식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오른쪽을 먼저 시작해요. 왼쪽은 다 오핀에다가 걸어놓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한 단 네모칸 한 개가 올라가 있고 왼쪽에는 두 개가 올라가 있을 거예요. 이런 단 차이가 어디서 생기냐면은 이렇게 두 코 이상의 코막음을 할 때에는 무조건 첫 코, 처음 시작할 때 겉뜨기가 됐던 안뜨기가 됐던 처음 시작하는 코에서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단 차이가 생깁니다. 이거는 계속 떠보면 이제 언젠가는 아실 부분인데 저는 혼자서 이렇게 독학했을 때는 전혀 이거를 신경을 못 썼어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런 단 차이는 한 코 막음에서는 이제 뭐 처음이든 끝이든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어가지고 뭐 같이 보통 오른쪽 왼쪽 겉뜨기에서 같이 한 코 코막음을 하면서 단 차이가 조정됩니다. 아마 이게 뭔 얘기야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독학할 때는 이런 점을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는데 보고 수업을 통해서 좀 학습이 됐어요. 그리고 이론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점이 좋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아시는 분들한테는 뭐야 저게 이럴 수도 있지만 저는 되게 어려운 이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론인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심지어 이제 베스트 뜨기가 이제 최종 마무리예요, 보그반. 그거를 할 때도 몰랐어요. 왜냐면 이 베스트 뜨기를 하면 기호 도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것만 보고 아무 생각 없이 떠도 되거든요. 시킨 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일본 도안은 어떻게든지 대충 가이드가 있다. 선생님이 나눠준 그런 부속 그 프린트도 있고. 그래서 제가 털실탈에 2024년 가을호 갖고 젠더리스 특집 가을호 갖고 지금 혼자 뜨고 있어요. 선생님이 준 기본 가이드를 내가 응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고민이 생긴 거예요. 단 차이 나네. 왜 그러지? 선생님이 전에 그 얘기 했던 것 같아. 이러니까 단 차이가 나죠. 어떻게 하지? 뭐 이러고 도안 막 혼자 엑셀로 그려보고 막 그러다가 깨닫게 되는 거야. 선생님이 옛날에 말했던 게 이런 뜻이구나. 그거를 제가 나중에 이렇게 혼자 삽질할 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몸판까지 완성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건 또 팔이에요. 이렇게 팔만 있으니까 약간 무슨 로보트 에어리언 같지 않나요? 이런 테크닉적인 거 더 보여드리면 이렇게 코와 코를 또 이어주는 거를 이렇게 뒤에서 해봤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 도안을 이해하는데도 이제 세 번째를 배우게 되는 거는 일본 도안을 이해하는 거예요. 일본 도안을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일본 도안은 친절하게 기호 도안이 아니더라고요. 그 문이 해당하는 게이지 정도만 잠깐 이렇게 보여주고 보통 한 페이지면 끝나더라고요. 서술 도안도 없어요. 그냥 그럼 기호도 없고 서술도 없고 뭐가 있느냐? 그 그림이 있어요. 그림. 목 뚫려있고 어깨, 진동, 몸, 끝.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2-1-3, 2-2-2 뭐 이런 식으로. 맨 밑에 또 괄호로 3. 그리고 아니면 맨 위에 4. 이런 식으로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숫자는 또 괄호도 있고 어떤 숫자는 괄호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아, 단코 회구나. 일본 도안을 이해하기. 그래서 학원에서는 이 세 가지를 저는 배운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무늬 뜨기. 이 무늬는 기본이 되는 무늬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림으로 혼자 보면서 뜨기에는 조금 어려운 이런 무늬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별도사슬 이용해서 버림실 이용해서 처음과 끝을 뜨기예요. 그러면 그거는 되게 활용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건 일본 도안을 이해하는 거예요. 네, 갑작스런 화면 전환에 죄송하고요. 제가 하고 싶었던 말, 그러니까 왜 보급안을 선택하게 되었고 어떤 장점이 있었는지 말씀드렸어요. 처음 찍는 뜨개 영상이라 부족한 점도 많고 쓸데없는 내용도 좀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는 더 짧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다들 즐거운 뜨개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